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보이는 경기가 5개 있어서 코멘트 쭉 해드리고요. 그리고 라인업 확인하면서 배팅 라인까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올랜도 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자, 올랜도는 홈 개막전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25 대 121 제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영건 코어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프란츠 바그너와 파울로 벤케로 원투펀치가 공격을 이끌었고요.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영입이 되자마자 팀 외곽 공격력이 확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 공식은 4쿼터 막판의 허슬 플레이와 공격 리바운드가 좀 승리를 갈랐는데요. 웬델 카터 주니어가 마지막 허슬 플레이, 클러치 플레이가 상당히 주요했다. 그리고 제일런 석스도 부상 복귀 전을 치렀는데 짧은 시간 뛰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젊은 팀의 높은 에너지 레벨과 클러치 허슬 능력이라는 강력한 모습을 증명한 첫 경기였습니다. 자, 애틀랜타는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18대 138로 20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제일런 존슨, 트레이 영, 프로징기스가 3명이서 6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상대 트랜지션 수비를 좀 감당을 하지 못했고 수비 전환, 수비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 뎁스에서도 좀 엉망이었는데 벤치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8.6점을 기록하면서 주전들이 쉬는 동안 좀 더 까먹는,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공격력은 갖췄지만 수비 조직력과 벤치 뎁스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의 핵심은 일단은 올랜도가 데스먼드 베인이 합류를 해서 외곽 공격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수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포르징기스의 외곽 슛으로 좀 어떻게든 올랜도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포르징기스가 하드 캐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경기가 접전으로 흐를 경우에 직전 경기 올랜도의 클러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 경기도 애틀랜타가 수비 약점을 공략당하면서 마지막 4쿼터에 좀 밀리지 않을까 싶고요. 홈 어드밴티지 또한 올랜도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랜타의 수비 약점을 올랜도가 효과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주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벤치 뎁스까지도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수비 불안과 벤치 뎁스 여기서 밀리면서 올랜도가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가고요. 양 팀 다 수비가 그러니까 일단 애틀랜타가 지금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고 올랜도도 직전 경기 수비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느낌이라서 난타전 같은 것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은 리샤쉐 이름이 조금 웃기죠. 어려운데 자, 이 선수가 퀘스천업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애틀랜타한테는 악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올랜도 승,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뉴욕은 홈 개막전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19 대 11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아누노비가 활약이 좋았고 제일런 브론슨도 상당히 안정적인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일단 감독이 바뀌고 나서 좀 골고루 씁니다. 로테이션 운영 체제가 좀 많이 변했는데요. 벤치 가동 시간을 많이 늘리면서 코트 마진을 플러스 8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식스맨 마이스 백브라이드가 고위마다 득점을 올려주면서 주전의 부담을 좀 덜어준 것이 주요했고요. 또 클리블랜드의 윙 자원들의 포지션을 사이즈 우회를 조금 더 공략을 하면서 자유투를 36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시즌 확실히 감독의 역량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농구가 그렇게 중요하나 싶겠지만 생각보다 감독이 좀 중요합니다. 하는 게 많고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도 잘 맞췄고 롤 플레이 그러니까 좀 역할을 주는 것도 그때그때 잘 맞춰서 잘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적인 측면도 고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은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116 대 117, 1점 차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일단 제이스 테이텀이 결장이 확정되었고 오프 시즌에 포르징기스와 홀리데이 이렇게 다 빼면서 이번 시즌 조금 늘어진 시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보스턴이 이번 시즌 좀 달리는 농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필라델피아의 백코트 듀오에게
조금 더 판을 깔아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점 차로 패배를 했고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가 또 50점을 합작하면서 분전을 했지만 조금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보스턴은 조금 팀 컬러가 많이 바뀌었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고 하지만 화력 감소가 된 모습 그리고 수비도 좀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이 수비가 조금 헐거워진 것 같은데 뉴욕의 다변화된 공격을 얼만큼 제어를 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벤치 대 벤치에서도 지금 보스턴이 벤치 뎁스도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가고 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끌어올려서 스타팅을 쓰다 보니까 벤치 싸움으로 들어가도 뉴욕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 전력의 이탈이 확실히 경기력으로 티가 났고, 좀 달리는 농구가 얼만큼 유효할지는 아마 이 경기를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경기는 뉴욕 닉스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뭐 예상 라인업을 좀 보시게 되면, 아누노비, 칼타주, 아누노비, 뭐 이렇게 조시아트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빠지는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애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출전을 안 하게 된다면은 변수가 되겠죠. 하지만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뉴욕이 뭐 핸디까지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인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핸디 너무 과감하게 가지 마시고 일반 승도 너무 과감하게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라인업 확인하고 가세요.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개막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2차 연장까지 가는 대혈투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군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듀란트도 역시나 이름값을 했다. 기대에 부응하는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벤플리트의 이제 부상 이탈 속에 듀란트가 조금 롤을 다른 걸 맡았는데 극단적인 빅 라인업을 사용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유효했고 뭐 오클라호마만 아니었다면은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패배 요인은 뭐 상대가 너무 강했다인 것 같아요. 오클이 너무 강했고 센군과 듀란트의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조금은 클러치까지 가니까 벤플릿이 없는 부분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더라.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트로이트는 시카고 상대로 개막전에서 4점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1쿼터에 16점 차로 뒤처진 거를 따라잡은 거는 고무적이지만 뭐 패배한 게 문제죠. 자, 커닝햄 그리고 아이지아 스튜어트 뭐 이래저래 뭐 다 잘하고는 있었는데 약점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말릭 비즐리와 팀 하주가 빠지고 나니까 3점 라인 경쟁력이 조금 약화가 된 것 같고 개막점에서 3점 슛 성공률이 29.2%좀 참담한 성적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은 좀 속공 마진의 플러스 12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레벨로는 좀 상대를 눌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슈터들이 빠지다 보니까 코트가 좀 좁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외곽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요즘 현대농구가 3점이 안 들어가면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예측을 해보면 일단 휴스턴의 압도적인 높이 뭐 이런 것들을 골 밑에서 풀기는 강대강으로 붙어서 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3점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첫 경기 보니까 3점이 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효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뭐 얼리 오펜스를 얼만큼 성공시키냐가 관건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에너지 레벨로 막 그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골밑에서 득점의 차이가 휴스턴이 압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 생군과 듀란트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그리고 압도적인 높이로 디트로이트의 외곽 부재를 좀 공략을 하면서 디트로이트를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가 뭐 진행되다 보면은 좀 비교적 무난하게 휴스턴이 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와이어 투 와이어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휴스턴 승에서 핸디슨까지 보고 있는데 라인업을 살짝 확인을 한번 해보면 뭐 크게 부상 이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없고 아이비가 없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점까지도 지금 누가 가드 자원에서 막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의 승에서 핸디슨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대 샌안토니오의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직전 경기 멤피스 상대로 122대 128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잘해 줬는데요. 거기에 이제 허브 존스와 조던 풀도 뭐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자모란트를 막지 못했고, 특히나 또 몰아치는 뭐 대량 득점 구간에서 흐름을 빨리 좀 막지 못했다. 그래서 4쿼터에 동점을 만들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역시나 좀 에이스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디존테 머레이, 케본 루니 등 좀 핵심 자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뎁스가 좀 헐거워 보이고요. 자이언 윌리엄스가 너무 잘했고 허브 존스가 뭐 복귀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희망은 보였지만 뭐 그렇게 경기력을 고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댈러스 상대로 125대 9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웬바냐마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0분 출전해가지고 40득점 15리바운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인트 존이 득실 마진이 플러스 42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우세를 했고, 이런 우세는 그 어느 팀을 만나도 웬바냐마가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디에런 팍스가 없어서 뭐 가드 자원들이 조금 헐겁지 않을까 했는데 스테판 캐슬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빙이 빠진 댈러스 백코트를 공략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샌안토니오는 윈나우 막 우승까지 노리는 그런 무브는 아니지만 그냥 웬바냐마가 있는 것조차 웬바냐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압도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의 매치업 포인트는 자이언과 웬바냐마의 창과 방패인데, 야, 자이언이 직전 경기 뭐 잘했다 하더라도 웬바냐마 앞에서도 그렇게 빵구를 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댈러스 상대로,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었는데도 뭐 아예 그냥 씹어 발겼기 때문에 자이언 윌리엄스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 밑에서 많이 밀릴 것이고, 허브 존스, 조던 풀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스테판 캐슬, 데빈 바셀 등으로 이루어진 신인 자원들도 상당히 경기력이 좋습니다. 오히려 레벨은 저는 샌안토니오의 백코트 자원들이 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뉴올리언스가 호버드 벤티지와 자이언이 직전 경기 좀 잘해줬기 때문에 그게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저런 부분들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웬바냐마의 하드캐리로 샌안토니오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더 윈가요? 샌안토니오가 여기 있군요. 자, 뭐 스테판 캐슬, 데빈 바셀, 해리스 반즈, 그리고 샴페그니, 그리고 웬바냐마까지 라인업이 너무 세 보입니다. 세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뉴올리언스는 조던 풀, 트레이 머피, 허버트 존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스가 특히 골 밑에서 웬바냐마를 버텨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저는 이 경기 산안토니오의 승리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는 골스전 개막전에서 109대 119로 패배를 하면서 불안한 시즌 출발을 보였습니다. 돈치치와 오스틴 리븐스가 69점을 합작하면서 공격력을 과시했는데 이게 3점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3점 슛에서 득실점 마진이 마이너스 27점을 내줬고, 노골적으로 좀 수비를 공략하죠. 돈치치의 수비 레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치치와 그리고 레이커스의 센터 포지션이 좀 수비가 좀 약해서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에도 수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뭐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르브론 제임스가 좀 한 번씩 진짜 뭐 MVP 플레이를 해주면은 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이탈도 아무래도 경기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미네소타는 포틀랜드 상대로 118대 114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자, 앤서니 에드워즈가 41득점을 기록하면서 뭐 승리를 견인했는데요. 특히나 또 클러치 퍼포먼스는 앤서니 에드워즈는 이제는 뭐 고민할 필요 없다. 뭐 명시상부 에이스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줄리어스 랜들, 맥다니엘스 등이 외곽 공격과 활동량을 통해서 좀 분산된 득점을 이뤄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를 예상해 보면은 레이커스는 원투 펀치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상 돈치치의 팀입니다. 돈치치 혼자서 원맨 캐리를 좀 해야 되고, 미네소타의 이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 맥다니엘스 뭐 이런 선수들을 과연 좀 이겨낼 수 있을까? 혼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골 밑에서도 좀 센터 포지션에서도 많이 레이커스가 밀릴 거라고 봐서
결국은 경기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조금 더 좋은 미네소타가 경기를 무난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조금 직전 경기 미네소타가 살짝은 포틀랜드 상대로 접전 경기를 치렀던 것이 한 초반부에 조금 리듬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싶은 느낌이 있어서 좀 강승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는 것보다는 좀 아슬아슬하게 가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미네소타가 짜임새 있게 레이커스를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르브론의 공백과 외곽 수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 내가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데 일단 외곽 수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네소타 상대로는 더 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의 근소 우세를 보는데요. 자, 라인업을 확인해 보시면 미네소타는 아주 건강하게 보이고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부재가 좀 경기력으로 계속 아쉬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잡았고 NBA 베팅 라인은 뭐 올랜도 승 아니면 올랜도 난타전 보면서 오바, 뉴욕은 승해서 핸디슨까지도 도전해 볼 만하고 휴스턴도 승해서 핸디슨까지, 샌안토니오도 승해서 핸디슨까지 도전해 봄직하다 보고요. 클리블랜드는 오늘 뭐 탱킹 팀이랑 하니까 그냥 뭐 보너스 배당으로 뭐 눌러놨는데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팅 안 하셔도 되고 뭐 미네소타도 그냥 일반 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자, 해서 오늘 NBA 정리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처음 NBA 그냥 쭉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떠듬떠듬 좀 전 부분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